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이론적인 강의를 하려다가 제가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보증금, 입찰보증금 1억 9천을 날린 사건을 검토 한번 해볼게요. 과연 1억 9천을 왜 날렸을까? 1억 9천, 1억 9천, 거의 2억을 날렸죠.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이 보증금이 1억 9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몰수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9천을 날린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왜 미납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런 공장을 낙찰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낙찰을 받고 아차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27억짜리인데 입찰 인원수도 11명이 들어왔어요. 어, 최고가 매수인이 3억 4천, 이 가격을 감정가를 넘겼네요. 34억.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26억.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낮고, 그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예요, 벌써? 7억. 7억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 최고가 매수인은 왜 보증금 1억 9천을 거의 2억을 날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 2억을 포기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죠. 다시 이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지분 전체가 이제 1649분 그중에 728평이고요. 727평이고 건물 면적이 655평이에요. 그리고 건물 전부 토지 지분. 토지 지분은 아까 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예요, 도로 부분. 도로 부분. 공장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장 진입로로 쓰는 도로가 n분의 1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판례도 나와 있고 전혀 이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아니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은 대부분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지분이라 하더라도 공장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그럼 한번 감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감정이 토지가 10억, 그냥 11억 정도 되네요. 토지가 11억. 그런데 자, 볼게요. 토지가 11억에 감정됐죠? 그런데 건물이 16억에 감정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참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물론 기계기구까지 포함한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저당법에 의해 가지고 기계, 기구, 토지, 건물 한꺼번에 저당을 잡기 때문에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감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가 대략 잡겠습니다. 토지가 11억, 건물이 16억이에요. 그럼 도합 이게 한 27억 정도 되거든요. 감정가가. 뭐 기타도 몇 가지 있어요. 요걸 빼더라도 2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건물 가격이 한 60% 정도, 60% 정도 된 거죠. 토지 가격이 뭐 한 40% 정도. 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건물 감정이 너무 높게 됐다. 그죠? 토지 감정이 11억밖에 안 되는데 건물 가격이 어떻게 16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께요. 공장을 낙찰받는 분들은 공장의 건물이 토지 가격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20%나 30%, 30%도 많아요. 그죠? 20% 이내의 공장이 제일 좋은 공장이다. 제일 안정적인 공장이고 너무 고평가되지 않는 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건물 가격이 감정가의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제 지론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이상 돼버리면 어차피 건물은 낡고 허름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감가가 되는 거잖아요. 토지는 가치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토지가 감정이 뭐 너무 높게 된 건물의 감정이 너무 높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낙찰 안 받습니다. 이거요. 건물 가격이 감정가 60%를 내는데 이걸 왜 받습니까? 저는 안 받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 미납하신 분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쭉 살펴봤어요. 다른 문제가 있는지 쭉 살펴보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뭐 일반적인 현황, 그다음에 참고사항, 뭐 기계실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 임차인도 있는데 이 2020년 5월 25일이거든요. 그럼 한번 등기부를 볼게요.
자, 말소 기준 등기가 근저당이익 있죠? 요게 2020년 4월 27일. 요거 날짜보다 빠르네, 요게요. 그죠? 요게 선순위잖아요, 근저당이. 그러면 이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도 없고 배당금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왜 30 매덕을 쏘고 뭐 다른 등기부상도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는 뭐 별 문제가 아니니까 소멸이죠. 다 보면 다 소멸돼 있죠. 뭐 그래서 혹시나 이게 경매 물건지상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기 근저당 가압류 뭐 가처분 그런 것도 없고 건물 철거에 관한 것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수원 세무서 압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내려볼게요. 토지 등기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토지 등기부도 근저당 뭐 지상권 토지의 전부 신한은행 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상권도 전혀 문제될 게 아니죠. 소멸이죠. 소멸. 구분 지상권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도 다 소멸이고 즉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고 별 문제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압류, 가압류 뭐 그렇죠? 뭐 특별히 소유권에 제한이 받는 것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대여금 안산 지원에서 2020 타기원 보니까 지급 내용이 이제 이게 4천만 원이더라고요. 4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이 정도에 가지고 뭐 별로 낙찰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기세, 수도세 혹시나 그래서 이제 최종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폐기물 이 공장 안에 폐기물이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첫 번째 그럼 다음으로 의심되는 걸 일단 짚어봤죠. 근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게요. 사법부장관님이 코멘트한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뭐 특별한 게 있는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임차인 뭐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죠? 보증금 있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에서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매각에 따라 뭐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기회 없어요. 비고란 일괄매각 되면 건물, 기계실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요것은 포함이거든요. 매각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물건지로 돌아가 볼게요. 정말 안타깝네요. 2억이라는 돈을 그냥 날렸는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토지하고 건물이 돼 있는데, 토지가 11억, 건물이 16억. 자, 첫 번째 이건 오리지널 제 생각입니다. 오리지널 제 생각일 뿐이에요. 이분이 왜 미납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토지가 11억, 건물이 16억인데, 자, 제가 볼 때는 건물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낙찰 받고 아차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장 낙찰 받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래요. 공장 건물은 감정가에 토지 가격 비해서 25%에서 30%를 넣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공장 건물 자체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걸 모르고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낙찰을 보니까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 건물 내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아까 산업 폐기물이 제가 안성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화성시 공장 이번에 12억짜리가 뭐 4억까지 떨어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죠. 거기 이제 공장 내부에 또 산업 폐기물이 또 엄청 쌓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제가 전 강의 때 얼마든지 몇 번이고 설명드렸죠. 산업 폐기물에 관련돼서는 제 전 강의를 보시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특별히 뭐 매각물건 명세서 아니면 뭐 산업 폐기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임장을 안 가봤어요.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도로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낙찰 받으신 분께서 건물의 감정이 너무 높게 된 걸 간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이란 보증금을 포기하시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2억이라는 돈을 날렸죠.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면 제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저도 공부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